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40% 달성하겠다. 그 강력한 전기차 전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국내 배터리, 국내 전기차 산업도 뭐 활성화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배터리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조정하겠다고 하네요. AI 반도체 로봇 신약 개발 등 7대 국가 AI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실제 리얼 국민 건강 데이터, 그 다음에 약 처방 데이터, 의료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요. 제가 정말 차기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건 옛날에 경제기획원 같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같이 미래 전략원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산업정책 해설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을 이제 좀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이재명 테마주에 올라타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치 테마주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기 정부가 추진할 어떤 핵심적인 정책 로드맵들을 이미 속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고요. 산업에 그대로 가진 못하겠지만, 처음 계획대로 또는 공약대로 다 가진 못하겠지만, 그러면 그 최소 몇 년 동안은 정책 드라이브가 상당히 이제 지속이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미리 공부해 두시는 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고요.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정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상장, 이게 사실 진짜 문제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간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했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애한 마음, 이런 것들도 비교적 잘 아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시장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지난해 금투세 이슈와 관련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너무 경직된, 그리고 어쩌면 운동권적인 발상으로 터부시하는 듯한 그런 마인드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류의 정치인하고는 좀 확실히 궤를 다르게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주요 내용을 제목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40년에 가면 석탄 제로 사회로 만들겠다. 저는 이거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동남아를 가든 일본을 가든 중국이나 우리나라 정도를 벗어나면 유럽, 호주, 미국 어디를 가보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가 없어요. 미세먼지의 원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산인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석탄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 폐쇄해야 되고요. 이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 측면에서도 석탄 발전은 점진적으로 줄여서 2030년경에는 이제 폐쇄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오히려 저 속도가 적절한지가 오히려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 적어도 10년 안에는 완전 폐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에너지 믹스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이 아마 여러모로 이렇게 고민한 끝에 내놓은 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40%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매우 높은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3020이라고 했거든요. 재생에너지 비중 20%였으니까. 그런데 2030년에 40%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과감한 목표로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우리 생재생에너지 비중이 5% 6% 이 정도인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것도 바이오매스 이쪽 그걸 제외하면 더 낮아지는 수준이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거의
엄청 멈추다시피 했죠. 재생에너지 비중 40% 달성은 매우 가감한 거고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핵심은 저는 결국은 뭐 태양광, 풍력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코로나 직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유럽의 동시다발적으로 그린 뉴딜, 대규모 그린 뉴딜 또는 그린 딜을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 촉진을 서둘렀던 그때하고는 좀 뭐 분위기는 다를 수 있죠. 이건 글로벌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내 차원이지만, 그러나 국내 차원의 태양광 풍력 발전을 가감하게 또 추진하는 그런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보자면 이쪽에 관련 기업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전에 태양광 관련주라고 이렇게 뭐 주목받았던 종목들. 뭐 한국에는 사실은 뭐 하나솔루션이 있고요. 하나솔루션이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관세 특히 동남아를 우회한 그 태양광 모듈이나 뭐 폴리실리콘 이런 것들 뭐 고관세를 매긴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뭐 보긴 할 텐데, 저희가 탐방 가서 이렇게 뭐 확인해 봤을 때는 그렇게 업사이드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뭐 또 모릅니다. 이게 정책 관련주라고 하면서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솔루션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가겠지만 그 외에 이제 뭐 태양광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일부 있어요. 뭐 풍력이라고 하면 CS 윈드하고 뭐 그런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국내향은 주로 아니지만 해외향이긴 하지만 뭐 국내향 측면에서도 뭐 버프를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세진중공업 같은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이 뭐 해상풍력 이제 프로젝트들이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거의 자초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재추진된다고 하면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한번 좀 공부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순환 경제 관련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50% 감축하고 뭐 바이오스 플라스틱 뭐 R&D 1조 원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 또 친환경 플라스틱 이렇게 그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뭐 SKC도 사실 일부 그런 게 있고요. 뭐 중소기업 중에도 있고 좀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일회용 그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뭐 공급할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뭐 그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주가는 다시 많이 가라앉았죠. 전기차 보급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 2030년 누적 500만 대라고 돼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68.4만 대고, 충전 인프라는 지금 39.4만 대 맞죠? 110만 개까지 확충을 하겠다고 하니까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지금 68만 대에서 남은 한 5년 반 동안 한 430만 대 정도는 뭐 보급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뭐 전기차 보급 확대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뭐 저는 솔직히 더 가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내에 운행되는 그 자동차 대수가 1600만 대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500만 대라고 하면 30%대 초반 정도의 그런 침투율을 뭐 기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그 해에 팔리는 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뭐 30%를 더 넘을 수도 있겠네요. 한 40% 50%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그 강력한 전기차 전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국내 배터리, 국내 전기차 산업도 뭐 활성화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배터리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상당히 강력한 전기차 전환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국내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일 거다. 그 다음에 탄소가격제 정비에서 배출권 100% 경매 전환 수익을 기후기금으로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탄소 배출권 투자하는 이제 뭐 플랫폼 같은 데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제 기억에 몇몇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 탄소 배출권의 거래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자산 가치로 꽤 인정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I 첨단 산업 100조 원 투자 전략. 90년대에 김대중 정부가 뭐 정보 초고속도로 그 IT 인프라를 미국보다 늦게 시작해서 더 빨리 초소 인터넷망을 깔았던 김대중 정부의 전략을,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실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GPU 5만 개,
엔비디아에서 많이 사오겠죠. 그 다음에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하고 NPU 국산 AI 칩 개발 실증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근데 이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당장 국내에 이게 투자 수혜로 돌아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 하면 NPU 칩 아니 GPU를 사와서 그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대규모 이제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죠. SK 하이닉스가 주로 생산한 HBM부터 뭐 삼성전자 거도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바라건대는 뭐 SKC나 뭐 국내의 다른 글라스 기판 지금 생산에 박살을 가하고 있는 업체들 글라스 기판을 사용해서 국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GPU 칩을 일단 만들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이제 좀 경쟁력 있는 그 AI 에이전트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게 그 관련한 업체들이 지금 이 정책을 진행한다고 할 때 얼마나 빨리 성과를 내고 또 그런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효과는 국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그 구축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거고요. 그 몇 년이 걸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한국판 AI 서비스를 뭐 저기는 이제 한국형 챗 GPT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공 데이터도 이제 개방을 하고 그걸 이제 AI 서비스와 결합해서 크게 성장할 회사도 나올 수 있고 뭐 하겠지만 처음부터 뭐 대기업이 다 들어가기보다는 또 대기업이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신용 데이터다, 뭐 건강 관련한 데이터, 소비 관련한 데이터다 이런 것들은 뭐 KT나 뭐 SK 이런 통신사들이 갖고 있고 또 뭐 신한은행 같은 카드사들이 이제 갖고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덕을 보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대안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적어도 제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AI 서비스형 앱을 만들고 거기서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들이 나와서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당장 뭐 국내 지금 상장사들 투자보다는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그 향후에 성장할 업체들이 나오는 그런 그 무대다 이렇게 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AI 관련한 무슨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이렇게 뭐 거론되는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 그 업체들 저희가 좀 뭐 조사해보고 분석해본 바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테마성으로가 아니라 정말 향후에 실적 성장을 가늠해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잘 있나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런 업체들은 잘 안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기는 좀 지켜봐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인재 전략, 지역 거점대 뭐 이런 뭐 정책들은 참고해 보시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을 뭐 맡아서 조정하겠다고 하네요. AI 반도체 로봇 신약 개발 등 7대 국가 AI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공공 데이터라고 돼 있는데 그 공공 데이터 중에 특히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공공 빅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쌓여 있는 실제 리얼 국민 건강 데이터, 그다음에 약 처방 데이터, 의료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래서 당연히 이제 AI 윤리 보안 기본법을 제정하고 산업계획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큰 건강보험 예산도 아끼고 한편으로는 또 다양한 민간의 사업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는 뭐 TK 지역 갔을 때 주로 한 이야기여서 TK라고 돼 있지만 TK뿐만 아니고요. 대구, 구미, 포항, 그 다음에 이제 전북에는 새만금, 또 충북 오창 이쪽이 이제 주요 2차 전지 거점 그 산업 클러스터가 돼 있잖아요. 이 2차 전지 공급망 거점화를 하고 소재 부품 재활용을 전주기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국판 IRA를 통해서 세액공제 현금 환급하고 직접 지원제를 추진하겠다. 그냥 단순히 법인세 수익이 났을 때 뭐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투자한 기업 카펙스 투자한 그 자체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해줘서 직접 지원해주는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통과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활용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제 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2030년에 배터리 수출 1,500억 달러 목표. 배터리 수출 1,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대략 200조 정도 되는 거죠. 200조 정도 수출하는 산업이 있나요? 국내 셀 생산 능력 800기가와트 확보. 그 미국에 지금 LG 엔솔이 지금 27년까지인가 구축하겠다는 게 한 510기가니까 뭐 그게 이제 조금 지연된다고 치고 2030년에 한 800기가와트까지 이제 확보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한 27년 넘어가면 폐배터리 사업이 이제 좀 활성화될 테니까 이 폐배터리 해수율 70% 달성하고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 펀드 2조 원 만들겠다 이러는 거니까 이쪽도 상당히 좀 지원이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는 지금부터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전기차가 한참 이제 운행하다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27년,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추이를 보면서 그때 이후로 투자하셔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EV향으로는 저는 뭐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이런 쪽, 그 다음에 UAM 뭐 이런 쪽이 열린다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 시장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에 관해서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살짝 좀 그 시각이 한 2년 전, 1년 전에 비하면 시각이 조금 수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용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강주에 AI 허브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센터가 주로 이제 강주라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강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주요 이제 산업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치할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 전체적인 투자보다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역 균형 개발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R&D 투자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지출 구조 조정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눈에 띄던데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권한 일부를 대통령실 이관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저는 좀 뭐 지적하고 싶은 게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 편성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보좌 조직이 있어요. 전문 보좌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요. 미국의 백악관 같은 데는 그 OMB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인력만 500명입니다. 500명. 거의 뭐 한 부처 정도 수준의 그런 백악관 내에 그런 조직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책실이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책실 인력 다 합쳐봐야 부처 파견 인력까지 포함해야 100명 남짓한 뭐 그런 인력들 정도를 가지고 예산 편성 권한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될까? 이걸 하려고 하면 청와대 내에 전문 보좌 조직이 있어야 된다. 미국의 OMB 같은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은 그보다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실제적인 그런 전문 보좌 조직이 정책 보좌 조직이 그리고 예산 검토 조직이 청와대 내에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갖고 와서 정무적인 판단 더 할 정도다. 뭐 그럴 거면 굳이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의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정말 차기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건 뭐 옛날에 경제기획원 같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요. 가칭 미래 전략원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자원을 할당하고 정부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끌고 갈 수 있는 통합 조정 기획 기능이 없어요. 뭐 국무총리실이 뭐 전문 조직이 아니고 중장기 미래 비전을 세우는 그 끌고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려면 그 정부의 중장기 정책 프로그램들을 직접 뭐 만들고 부처에서 올라온 걸 그냥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중장기 비전과 전략들을 거기서 끌어가고 상시적인 정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제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야기하고 있는 국부펀드 같은 이 국부펀드들이 단순히 국부펀드 자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원이라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끌고 가는 조정, 관리 아래에서 국부펀드가 전략적으로 해외의 어떤 산업과 기업들에 투자하고 기술 흐름을 추적하고 또 그걸 국내 산업과 연계하고 인력을 교류하고 뭐 등등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싱가포르이 사실은 경제개발청이라고 하는 EDB라고 하는 경제개발청하고 테마색하고 그런 국부펀드가 있는데 국부펀드들을
예, 경제개발청이 총괄적인 그런 기획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국부펀드를 운영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한국투자공사 KIC가 하거나 국민연금이 하는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그 자산 보존적인 투자 또는 KIC처럼 그냥 단순한 예, 투자 수익 추구형 투자가 아니라 해외와 연계해서 국내 그 혁신산업을 키우는 혁신산업 추구형 투자를 해야 사실 진정한 국부펀드가 되는 건데요. 그 국부펀드에 두뇌 기능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은 예, 미래전략원 같은 조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가 말은 기획재정부라고 해서 기획이라고 돼 있지만 대부분 재무통이고요. 재정통. 그래서 맨날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맨날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재정 건전성이니 국가 부채 몇 % 이내니 이야기만 하고 앉았잖아요, 줄창. 예, 추경 지금 대규모로 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찔끔찔끔 투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상 최악의 그 세수 펑크 내고 있고 그 삼성이 인사하고 재무통이 설치는 바람에 삼성이 예, 중장기 비전을 그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잖아요. 한때 저는 지금 꼭 그런 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미래전략원이 통할하는 그 전부처를 이렇게 중장기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예, 국부펀드를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기술을 흡수하고 예, 인력을 교류하고 예, 전략적인 산업 기업을 투자하고 연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깎아먹었던 R&D 투자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이건 필요한데 다만 한국의 R&D 투자는 사실 많습니다. 뭐 OECD 국가들 가운데 그 비율이 뭐 거의 한 2, 3위권을 다툴 정도로 상당히 원래는 높았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워낙 까먹어서 그렇지. 이게 이 R&D 예산도 어쨌거나 또 한편으로는 대폭 증액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쓸 것인지 뭐 앞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꾸로 그 부처 간의 비슷비슷한 R&D 사업을 중복 편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정말 핵심 전략 산업들의 기반 과학이나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투자가 됐으면 좋겠네요.